안녕하세요. 키워드 행작입니다. 유튜브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국가직 대비 얼마 시험 안 남았으니까 요 대비 하프 모의고사를 갖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낯설고요. 화면 보고 강의하는 게 처음이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1번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고전 행적 전개 과정이에요. 이거 나왔을 땐 세 가지 단계가 있어.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행태주의, 그다음에 신행정학, 그다음에 신공관리론, 신국정 관리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걸 봐야 되고요. 그렇지.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학자를 막 물어볼 거야. 윌슨은 행정의 연구인데 보다시피 2번처럼 정치와 행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어려운데 몇 명 안 됩니다. 고전에 이제 윌슨과 귤릭, 신고전에 이제 디모과 애플비, 그다음에 사이몬이라든지 왈도 같은 분들, 귤릭도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미국은 정치 행정 이원론을 시작하거든요. 이원론이 되었다는 건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경영이 됐잖아. 그러다가 누가 들어온다? 테일러의 경영학이 들어와요. 그치? 그래서 미국 행정학은 경영학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테일러의 과학관리법 들어왔고 이 과학관리법은 구조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 구조 설계하는 게 바로 뭐다? 조직이론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업무 배열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 뭐가 틀렸냐면 책 제목이 틀렸죠. 정치와 행정은 군노책이고 윌슨은 행정의 연구예요. 틀렸고요. 3번은 고전 이론이잖아, 지금. 그럼 구조와 수단 중심이잖아. 사회 능률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계 능률성이 돼야 돼요. 이게 틀렸고. 행태주의는 사실만 연구한 이론이에요. 그치? 문제 해결하자는 건 처방성인데 얘는 문제 해결보다는 이런 이론 만드는 게 목적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설명보다는 문제 해결하지 않은 건 그 다음 이론인 신행정론 또는 후기행태주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시장 실패 나왔을 때는 재화 유용론이 나와야 돼요. 어차피 시장은 재화를 만드는 것인데 이 재화를 잘 못 만들었을 때가 실패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 비배제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경합도 중요하지만 설사 비경합하더라도 대가만 받을 수 있다면 시장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배제가 돼버리면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요. 이러니까 이 비배제성이 들어갔을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정부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치? 자, 어쨌든 공공재는 비배제고 비경합이야. 특히 이 비배제 때문에 누가 나온다? 무임승차가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론 외부 효과라는 거는 비용은 내가 다 냈는데 혜택은 타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비용은 집중, 편익은 분산이야. 편익이 분산되었다는 건 이득을 주니까 외부 경제가 나오는 거고 비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럼 뭐가 틀렸다? 많이가 아니라 작게 생산돼야 돼요. 적게. 이게 틀렸고 그 결과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배분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요. 해결책은 보조금 주는 거야. 대가를 주면 될 거니까요. 자, 외부 효과 해결책은 외부 경제는 보조금이에요. 외부 불경제는 직접 규제, 간접 규제, 시장이 있습니다. 직접 규제가 전통 규제가 되고 간접 규제는 피부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도야. 어겨도 돼요. 다만 대가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반면에 코어 정리가 이제 완전 소유권 얘기지. 시장에 넘겨주더라도 소유권만 존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코어 정리다. 맞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보 격차. 등가 교환되려면 독점도 없어야 되겠지만 가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물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 샀을 때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자는 게 이 레몬법이에요. 그치? 신물건 샀기 때문에 잘못 샀단 말에 속아가지고 그럼 대가 지불해 달라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다. 이런 말이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민영화 문제예요. 민영화 나왔을 땐 사바스가 잘 나오죠. 협의 민영화, 광의 민영화도 있을 거고 사바스는 결정자, 집행 생산자, 비용 부담자 이 3자를 갈랐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으로 봐요. 전통적 방식은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고 정부가 비용 부담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결정하더라도 민간이 생산할 수 있고 돈도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공동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사바스는 어때요? 정부 결정하고 민간 생산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치? 첫 번째가 경쟁 입찰, 계약이에요. 두 번째가 면허, 세 번째가 보조금이죠. 요거와 대칭되는 게 누가 있다는 거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 생산하는 게 있으니 자원봉사, 자조활동, 바우처가 있어. 특히 바우처는 조심해야 돼. 사바스는 82년도란 말이에요.
사바스가 봤을 때는 바우처가 정부 결정, 아니 민간 결정의 민간 생산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교육이나 의료, 주택 같은 게 전부 거의 정부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바스의 바우처만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 틀렸죠? 자, 일정 구역에 공급권을 주는 것은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면허 제도예요. 계약은 경쟁 입찰이야. 경쟁 입찰. 또 계약은 돈을 다 누가 줘야 돼? 정부가 주는 거고 면허는 소비자가 줘요. 반면 보조금은 반반 분담해. 정부가 일부 대주고 소비자가 일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건 면허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자, 어쨌든 면허는 누가 돈을 댄다? 소비자, 시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요. 대신에 정부는 뭐 한다? 규제할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결정은 정부가 했고 생산은 민간업자가 하되 정부가 규제를 하고 대가는 소비자가 지불할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입니다. 현상학이야. 얘가 나왔을 땐 진짜 주관 철학이야. 크게는 객관 철학, 그 다음에 논리 실증주의, 그 다음에 행태주의 반대 명제. 학문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관료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예요. 다양성의 시대니까. 그치? 자, 1번 틀렸죠? 이 현상학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다르다는 거야. 그치? 이러니까 자연과학의 논리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상학이에요. 반면 자연과 사회가 같다. 자연과학의 논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네. 이러니까 자연과학은 검증이야. 이 과학적 과목이 검증이거든요. 검증. 근데 이런 주관 철학은 검증보다 뭐가 낫다는가? 이해. 해석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요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치? 요거는 맞는 말이다. 4번 틀렸죠? 답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 법칙이 아니라 개별 사례가 돼야 될 거야.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현상학은 모든 게 우리 의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무의식 또는 집단 규범이나 문화 산물일 수 있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간과해버려.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원과 엘트론. 미국의 이제 논쟁이, 의제론 논쟁이야. 자, 1번은 뭐가 틀렸냐면 이건 개도국이잖아. 다원론은 선진국이에요. 개도국에서 국가가 끌고 가는 건 되게 조합주의론이에요. 그지? 국가가 개도국에서 국가가 이걸 끌고 가는 것은 조합주의론이고 선진국의 조합주의는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들어온 거고요. 반면에 국가가 경제 개발을 끌고 가고 이런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들어온 건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의 조합주의론이에요. 그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 다원론은요. 정부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요 집단 내부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집단 규모가 되게 크고 작단 말이야. 그 결과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지? 정부가 차별 대우하는 건 아니야. 개개 집단의 능력의 내부 능력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능력이 작더라도 연대할 수 있거든요. 연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이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주의 집중력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건 사이먼 이론이죠. 체제 내부 능력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 이론이다? 체제 문직 이론이고 내 집중력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는 건 사이먼 이론이에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다원론이 아니고 다원론 다 들어간다는 거야.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특히 다할 아저씨, 다할은 170년간 문헌을 조사해요. 170년. 나온 정책을 연구해 보니까 정책마다 엘리트가 달랐던 겁니다. 그치? 이러니까 엘리트는 존재하지만 하나 엘리트가 모든 걸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흐라 바라치는 뭐라고 그래요? 넌 나온 거밖에 못 보지 않았냐? 아예 나오지 않는 것들. 이거는 검증이 안 되지 않니? 이걸 못 봤다고 해서 무사 일정이에요. 그래서 다리 본 건 나와서 논의되는 밝은 권력. 반면에 못 본 건 아예 못 나오게 막아버린 어두운 권력. 안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유형론이죠. 자, 유형론 나왔을 때 로이가 제일 중요하고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 포엘, 살리스 베이가 나올 거예요. 웬만한 규제 배분 재분배는 다 있어요. 규제 배분 재분배.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될 건데 1번 틀렸죠. 그지? 경쟁 규제와 보호 규제를 둘로 가는 사람은 누구다? 분배와 재분배 있잖아. 이거는 리플리 프랭클린이죠.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규제는 법률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왜? 강제력, 피해자 존재하니까. 그치? 근데 그 다음 틀렸다. 엘리트가 아니라 다원주의 관계예요. 왜 다원주의냐면 규제는 영역별로 팀이 달라요. 한약 규제는 한약사와 양약사고 또 다른 규제는 또 다른 팀이 있고요. 또 승자 패자가 자꾸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다원주의고 지네끼리 막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전부 갈등이 다 달라요 이렇게.
반면에 엘리트 관계는 뭐냐면 가진 자 계급과 못 가진 자 계급 갈등이 나타나요. 이걸 누가 조종한다? 대통령께서 모아가지고 연합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관계는 대개 규제 정책이 아니라 뭐가 맞다? 재분배 정책이고 반면에 규제는 다원주의 관계 나타나요. 이건 틀렸고요. 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자, 관련적 안정성인데 관계 안정성이 있고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요. 정책이 안정적이라는 건 피해자가 없어야 돼. 피해자가 없는 건 배분 정책밖에 없어요. 배분만 그 정책이 안정적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규제나 재분배는 불안정해요. 반면에 규제는요 보다시피 승자 패자 자꾸 바뀝니다. 팀이 다 달라져 이렇게. 그렇지. 어제는 싸웠지만 내일은 한 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관계 안정성 없어요. 그렇지. 배분은 어때요? 특정 애들이 삼자 연합이 특정 정책을 좌우해. 그지? 교육 정책은 교육 이익단, 해당 관료, 해당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게. 수혜자 중심이다 보니까 정책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관계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정책도 안정적인 건 누구다? 이거는 어떤 정책이다? 배분 정책이야. 반면 재분배는 어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니까 관계는 고정돼 있지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안정적인 게 배분 정책, 관계만 안정적이고 정책은 불안정한 게 재분배 정책, 다 불안정한 게 규제 정책이에요. 그렇지? 또 피해자가 있다는 거는 집행이 반발이 심하다는 거야. 성공이 힘들어요. 이건 바뀌어야 돼요. 배분이 훨씬 더 관계도 안정적이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 높아요. 다음은 4번입니다. 로이가 구성정치 한 말이라고는 정당이 중요하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치? 딴 건 없고 규제는 강제력이 특징이다. 구성은 정당이 중요하다. 그치? 이건 아직 게임 안 했어.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의 규칙이다. 그럼 누구나 들어갈 것 총체적이다. 다 똑같아요. 이거 만들어진다고 수혜자, 피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온리 정당, 고위 정치권들만.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델파이와 정통 델파이인데 델파이는 전문가가 들어왔고 합의가 목적이죠. 끝까지 익명이다. 반면에 정책 델파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있지만 분야별 대표자가 들어와요. 이해 당사자가 들어와요. 근데 공통점 둘 다 직관 기법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1번. 자, 델파이 기법이든 정책 델파이든 얘는 지식이 없어야 돼. 자료가 있다면 객관 기법일 거야. 틀렸죠? 객관 기법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할 때 사용되는 직관 기법이고 판단 기법이죠. 그다음에 2번이 정답입니다. 익명이야 이게. 익명이고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전부 다 서면으로 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은 3번 뭐가 틀렸냐면 이건 정책 델파이야. 자, 전통 델파이는 주로 합의가 목적이에요. 합의가 목적이다 보니까 중간값 위주고요. 반면에 다양성 고려한다, 의견 일치 유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강조한다. 이건 정책 델파이야.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냐면 맨 마지막 틀려 공개 토론이야. 자, 의견이 나왔죠. 그때는 처음에 의견 나오기 전까지 익명이야. 나온 다음에는 익명이 아니라 공개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맞았는데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돼야 돼. 이건 요걸 틀게 만들었네요. 자,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입니다. 7번입니다. 호남 모형은 누구누구 결합이다. 합리 모형과 점증의 결합이에요. 그지? 합리 모형 너무 이상적이다. 점증 모형 너무 보수적이다. 이 두 가지 결합하는 게 엣지온이 호남 모형이다. 만족이 아니어야 되고 점증이 돼야 돼요. 2번 뭐가 틀리냐면 대학사회나 친목단체 같은 계층 권위 없는 중에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지? 올슨 뭐 이런 애들 전부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점증 결정. 자, 이분은 뭐라 그래? 근본 결정이 있고 요 안에 지역 결정이 있거든요. 이 근본 결정이 합리 모형이고 숲을 보는 거야. 요 지역 결정이 점증 모형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나무보다 숲을 개괄적으로 본다. 왜? 숲을 전체를 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지만 세밀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숲을 보되 전체를 보되 대충 본다. 개괄적으로. 이건 합리 모형이야, 이게. 반면 나무를 보는 건 세밀하게, 나무를 소수밖에 못 보잖아. 그렇지? 소수밖에 못 보지만 세밀하게 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역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근본 결정은 포괄적으로 보되 계략적으로. 그다음에 그 세부 결정은 소수 대안만 보되 세밀하게. 그래서 3번도 어디가 틀렸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개괄적으로 보는 건 되게 합리 모형이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방향 제시하고 세밀하게 보는 게 점지 결정이 될 거야. 이제 이건 틀렸고요. 밑에 있죠. 세부 결정이야. 이제 나무 보는 거야. 봐. 소수밖에 못 보니까 대안 종류는 한정적이지만 세밀하게 예측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모든 걸 다 보되 대충 보는 게 숲을 보는 모형이고 근본 결정이고
소수밖에 못 보지만 세밀하게 보는 게 세부 결정이에요. 됐지? 그래서 요 그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 안에도 다시 합리가 있고 점증이 있을 겁니다. 대안 탐색은 포괄적이지만 예측은 대충. 얘는 합리, 근본 결정이고 대안 탐색은 소수지만 세밀하게 예측하는 게 지엽 결정이에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9번입니다. 변동론. 변동론도 어려워하죠. 특히 혁유승정. 자, 혁신은 뭐야? 새로운 문제 터지니까 모든 걸 새로 만드는 게 혁신이야. 새로운 조직, 새로운 예산, 새로운 법률이야. 됐지? 유지는 목표 그대로 있고 대안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산출이 약간 바뀌는 것뿐이야. 반면에 목표는 그대로 있지만 대안이 없어지는 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목표는 그대로 있다. 수단이 바뀌었다. 이건 유지가 아니라 승계가 돼야 돼요. 그치? 봐. 2번이 정답이야.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조를 줬어. 이 보조 정책이야. 이 정책이야. 옛날에는 하위 계층만 줬는데 그 윗계층으로 높였어요. 그래도 교육비 보조 그대로예요. 다만 범위만 넓어진 것뿐이잖아. 목적도 그대로고, 그지? 저소득의 어떤 뭐 교육 개선일 거니까 목적 그대로고, 정책도 그대로예요. 다만 범위만 좀 넓어진 것뿐이야. 이건 유지예요, 유지. 답은 2번입니다. 그렇지? 자, 이 목표와 수단을 합쳐갖고 기본 골격이라고 그래. 이 기본 골격이 그대로 있으면 유지.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달라졌죠? 그럼 기본 골격이 달라진 거죠. 기본 골격이 달라졌을 때 승계가 돼야 돼요. 틀렸죠? 정책 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유지가 돼야 돼. 다만 보다시피 하위 계층이 아니라 그 차상위까지 높였잖아. 지금 산출만 약간 달라진 거지. 이거는 승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유지가 돼야 돼요. 틀렸고요. 통합은 두 가지 합쳐진 겁니다. 반면에 A란 정책이 사라지고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순환 근무가 사라지고 카메라로 완전히 바뀌었지. 이게 바로 선형 승계라고 그래요. A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카메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선형 승계라고 그래요. 그지?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아까 봤던 카메라라는 정책이 기존의 경찰관의 이런 순찰 근무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사라진 거고 새로운 정책만 남은 건 선형 승계라고 그래요. 통합이 아니고 통합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통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특별회계와 기금 비교했네요. 그치? 일반 회계와 비교한다면 특별회계도 훨씬 더 재량이 있어요. 근데 특별회계와 기금 비교한다면 얘가 더 통제가 될 거고 기금이 더 재량이에요. 얘는 1년 동안 모아서 쓰고 반납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건 불리는 기금도 있을 거고 설사 쓰지 못하더라도 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의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치? 차이점은 얘는 세입세출 예산이야. 다만 일반 회계와 별도로 계리하는 것뿐이에요. 조심할 건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이야.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입세출은 일반 회계란 말이야. 이거와 별도로 계리하는 거야. 또 일반 회계에 비해서는 좀 더 능률적이에요. 맞는 말이다 이거. 다음에 특별회계는 어쨌든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일반 회계 밖에 따로 장부 관리하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야. 틀렸죠? 특별회계는 내가 치조음이라고 그랬지.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 예외고, 다음에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거는 용도 바꾸는 건데 이건 한정성 원칙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반드시 법률로 해야 돼요. 근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지만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예산이야. 특별회계는 얘는 예산이 아니에요. 둘 다 법률로 하는 건 맞아요. 그치? 자, 원칙은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개별법이 있어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통일성 원칙 예외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돼 있어. 똑같지만 얘는 예산이 아니에요. 또 회계연도가 좀 탄력적이란 말이야. 그치? 회계연도라는 게 탄력적이라는 게 쓰는 자금을 그 뭐냐 그 1년 안에 거둬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미 자금 만들어져 있고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특별회계보다는 훨씬 더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누가 특별회계고 누가 기금인가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텐데 사례 나왔을 때 연금이 나왔을 때 좀 기금이야. 연금. 연금이라든지 이거 나왔을 때 기금이니까 딴 거 외우지 말고 연금 위주로만 좀 외워두십시오. 시간이 20분으로 제약돼 있어가지고 지금요. 제가 이걸 풀 건데 빨리 좀 급하게 했습니다.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투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몸에 익으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